폴란드가 한국을 배신한 날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그 어떤 항의도 경고도 없이 단 한 줄만 보냈습니다. 신뢰가 무너졌기에 모든 정비와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 한 문장에 유럽 전역에 2조 5천억 계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대체 폴란드는 어떤 짓을 했기에 한국이 이렇게 등을 돌린 걸까요?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단 1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우입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선임 설계자죠. 2025년 봄, 제가 개발에 참여한 KMTV가 폴란드에서 말 그대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트럭은 장비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구세주입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후기였어요. 기존 군용 차량들은 영하 20도만 넘어가도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KMTV는 영하 32도 혹한에서도 한 번에 시동이 걸려요. 전장에서 차량이 멈춘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럼플 타이어였습니다. 총알이 뚫어도 계속 달릴 수 있어요. 적의 공격을 받아도 동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죠. 폴란드 젊은 장병들은 KMTV를 떡붕어라고 부르며 애칭까지 만들었어요. 플루트카라는 폴란드어로 말이죠. 280마력 디젤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까지 달린 이 차량을 보며 이게 정말 군용차야? 라며 전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48년 만에 부활한 한국형 군용 트럭이었어요. 과거 미군 트럭을 베끼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죠. 100% 국산 기술로 만든 최초의 한국형 트럭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심지어 컵홀더와 에어서스 시트까지 사실상 군용 SUV 수준이었어요. KMTV 수출을 위해 본사에서 갑작스럽게 저를 폴란드 현장 기술 지원 팀장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지시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사태의 시작이 될 줄은요.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안나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나는 대학 시절 한국에 유학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 팀장님. 저희 장병들이 KMTV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보시게 될 거예요. 안나는 29살의 국방부 기술 담당 사무관이었는데 한국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 이야기까지 꺼내며 한국 방산 기술을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첫 회의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현장에서는 장병들이 KMTV를 보며 환호하는데 국방부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특히 야쿠비라는 50대 방산청 고위 관료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한국 기술이 훌륭하긴 하지만 우리에겐 좀 더 유럽식 표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야쿠베 말이었어요. 당시엔 단순한 현지화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우연히 들은 호텔에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의 대화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KMTV 성능은 인정하지만 한번 써먹고 끝낼 물건일 뿐이야. 한국 놈들 차만 사고 독일과 진짜 얘기를 시작해보자고. 맞아. 280마력 엔진 기술이랑 럼플 타이어 제조법만 빼내면 돼. 한국인은 역시 너무 순진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15년간 연구해서 만든 기술들, 특히 혹한기 시동 시스템과 럼플 타이어 기술을 훔치려는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더 주의 깊게 관찰해봤습니다. 회의실에서 독일 라인메탈 자료들이 슬쩍 보이기 시작했고 기술 이전 요구가 점점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어요. 혹시 엔진 제어 유닛의 소스코드도 공유 가능한가요? 럼플 타이어 제조 공법도 현지 생산을 위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에어서스 시트 설계 도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메커니즘은 알려주실 수 있죠? 이런 요청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현지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핵심 기술을 파내려는 의도가 명확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복도에서 야쿠비 독일어로 통화하는 걸 엿들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아직 의심하지 않고 있어. KMTV 엔진 기술과 타이어 기술만 확보하면 우리도 유럽형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우리 기술을 훔칠 계획이었던 거예요. 15만 대 이상의 군용 차량을 공급하며 쌓아온 기아의 노하우를 48년 만에 되찾은 한국형 군용차의 자존심을 그냥 가져가려는 거였습니다.
본사에 급히 보고했어요. 폴란드 측에서 핵심 기술 이전 요구가 과도합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애매했어요. 현지 상황에 맞춰 협조하되 핵심 기술은 보호하라. 그리고 조심하라. 그날 밤 혼자 호텔 방에서 KMTV 설계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럼플 타이어 하나 개발하는 데만 3년이 걸렸거든요. 영하 32도에서도 확실히 시동 걸리는 엔진 제어 시스템은 밤낮 없이 테스트한 결과물이었고요. 이 모든 게 단순히 차량이 아니었어요. 전장에서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었는데 정말 우리를 배신할 리는 없겠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기술 지원 업무가 시작됐어요. 한국팀은 폴란드 특수환경에 맞춘 커스터마이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폴란드 동부 지역의 늪지대에서도 KMTV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스펜션 세팅을 조정하고 발트의 연안의 염분 환경을 견디도록 부식 방지 코팅을 강화했어요. 특히 정비 매뉴얼 현지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럼플 타이어 교체 절차부터 혹한기 엔진, 예열 프로토콜까지 모든 내용을 폴란드어로 번역하고 현지 정비사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어요. 심지어 컵홀더 청소 방법까지 세세하게 적었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안나가 놀라며 물었어요. 당연하죠. KMTV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장비거든요. 작은 실수 하나가 전장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희는 운용 교육도 직접 담당했습니다. 폴란드 정비사들에게 엔진 제어 시스템 점검법을 가르치고 럼플 타이어의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도 알려줬어요. 에어서스 시트 조정법부터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까지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폴란드 측에서 기술 이전 관련 요청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엔진 제어 유닛의 상세 회로도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럼플 타이어 고무 배합 비율도 알아야 현지 생산이 가능할 텐데요. 280마력 엔진의 터보차저 설계 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메커니즘 정도는. 야쿠비 주도하는 이런 요청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어요. 처음엔 현지 정비 역량 강화라는 명분이었는데 점점 핵심 기술 자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어느 날 회의실에서 독일 기술자들을 목격한 거였어요. 라인메탈 소속이라고 소개받았는데 대체 왜 독일 사람들이 한국-폴란드 기술 협력 회의에 참석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상호 기술 비교를 위한 자문 역할입니다. 야쿱의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명확했어요. KMTV의 시스템 배선 구조, 제어 모듈, 엔진룸 세부 사양을 꼼꼼히 살펴보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측이 만든 운용 문서까지 검토하겠다며 요청했습니다. 교육 차원에서 독일 전문가들도 한국 기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폴란드 측 담당자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정비 프로토콜과 부품 호환성 리스트가 담긴 문서 일부를 넘겨주게 됐어요. 당시엔 단순한 기술 교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독일 기술자들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습니다. KMTV는 훌륭하지만 서구식 표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네요. 독일 PGH2000의 제어 유닛이나 브레이크 시스템을 일부 장착하면 어떨까요? 무전 통신 장비도 나토 표준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명백히 KMTV를 유럽형으로 개조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우리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독일 시스템을 덧붙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는 거죠. 더 당황스러운 건 폴란드 측이 점점 한국팀을 회의에서 배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늘은 독일 전문가들과만 논의하는 자리라서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다루는 비공개 회의입니다. 회의 안건 공유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모든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했는데 이제는 보안상 제한된 정보라며 핵심 내용들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비소를 둘러보는데 독일 기술자가 KMTV의 제어 박스를 열어보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그것도 한국팀 몰래 말이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측정 장비가 들려 있었어요.
명백히 회로를 분석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안나를 따로 만났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고 직접 물어봤죠. 안나 씨, 정말 궁금한데 독일 팀이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처음 약속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안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도 이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상부의 지시라서. 상부에서 뭐라고 했는데요? KMTV 기술을 활용해서 유럽형 군용차를 개발하라고요. 독일과 공동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우리 기술을 훔쳐서 독일과 함께 새로운 차량을 만들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차량을 유럽 시장에 재수출까지 하려고 했고요.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폴란드가 독일과 손잡고 KMTV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차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시 대응이 필요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라.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그 사이에도 독일팀의 활동은 계속됐어요. 우리가 3년간 개발한 럼플 타이어 기술, 혹한기 시동 시스템, 280마력 엔진 제어 기술을 하나씩 파악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그들이 우리 기술을 보며 한 말이었어요. 한국 기술은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우리가 조금만 개량하면 훨씬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다고요? 48년 만에 되찾은 한국형 군용차의 자존심을 15년간 밤낮 없이 연구한 결과물을 단순하다고 평가하다니. 그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트럭은 생명을 지켜준다는 철학으로 만든 KMTV를 이들은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배신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2월 둘째 주 폴란드 동부 수발키 지역에서 나토 합동훈련이 시작됐어요. 영하 28도의 혹한 속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훈련이었죠. KMTV 20여 대가 투입됐는데 이번이야말로 진짜 실전 테스트였습니다. 훈련 첫날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KMTV들이 눈 쌓인 험지를 거침없이 달리는 모습을 보며 폴란드 지휘관들도 감탄했거든요. 럼플 타이어가 빙판길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보여줬고 280마력 엔진은 혹한에서도 힘차게 돌아갔어요. 이게 진짜 기술이지. 폴란드 병사들의 무전 속엔 KMTV를 향한 감탄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훈련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윤 팀장님, 큰일 났어요. KMTV 한 대가 시동이 안 걸려요. 정비소로 급히 달려갔는데 상황이 심각했어요. KMTV 7번 차량이 완전히 멈춰 서 있었거든요. 엔진은 돌아가지 않고 전자제어 시스템에는 빨간 경고등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물었더니 폴란드 정비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시동을 걸려고 하면 제어 시스템에서 오류 메시지만 떠요. 저도 직접 확인해 봤어요. 엔진 제어 유닛을 점검해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원은 들어오는데 메인 컨트롤러와 서브 시스템 간 통신이 끊어져 있었어요. 매뉴얼대로 재부팅 절차를 밟아봤나요? 네,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돼요. 한국에서 만든 정비 매뉴얼도 다 따라해봤는데 이상했어요. KMTV 제어 시스템은 2중,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설계했는데 완전히 먹통이 될 리가 없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어 유닛 내부 배선 중 일부가 교체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설치한 순정 부품이 아니라 독일의 제조사 부품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이 부품은 언제 교체한 거예요? 저희는 교체한 적 없는데요. 혹시 독일 기술자들이.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독일 팀이 KMTV 시스템을 점검한다며 일부 부품을 임의로 교체했던 거예요. 아마 자신들이 만든 유럽형 시스템과 호환되는지 테스트해 본 거겠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KMTV 고유의 제어 프로토콜이 완전히 꼬여버렸다는 거였어요. 한국 시스템과 독일 시스템이 서로 충돌하면서 차량 전체가 마비된 거죠. 지금 당장 순정 부품으로 교체해야 해요. 하지만 문제는 교체용 부품이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공급받으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리고
그 사이에 훈련은 계속 진행되어야 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다른 KMTV들도 비슷한 개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당장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5대 더 발견됐습니다. 모두 독일 부품으로 일부가 교체되어 있었어요. 이거 완전 시한폭탄이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안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은 작동해도 언제 시스템 충돌이 일어날지 몰라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는 더 위험하고요. 실제로 그날 오후에 또 다른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번엔 브레이크 시스템이었죠. 독일제 브레이크 모듈과 KMTV 제어 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제동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훈련이 중단됐습니다. 나토 합동훈련 역사상 장비 결함으로 훈련이 중단된 건 처음이었어요. 폴란드군 지휘부는 완전 패닉 상태가 됐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야쿠비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작 독일 기술자들은 이미 현장에서 사라진 뒤였어요. 긴급한 본국 업무라는 핑계로 급히 돌아갔더라고요. 폴란드 측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한국 기술과 독일 기술이 뒤섞여서 누구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윤 팀장님, 어떻게 해야 하죠? 안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모든 독일 부품을 제거하고 순정으로 돌려놔야 해요. 하지만 지금 한국 팀만으론 불가능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폴란드 측의 반응이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을 탓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시스템이 다른 국제 표준과 호환되지 않는 게 문제 아니야? 처음부터 유럽 규격에 맞춰서 만들었어야지. 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한국이 기술 이전을 제대로 안 해줘서 생긴 문제라고까지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폴란드가 독일과 함께 KMTV를 임의로 개조하다가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폴란드 국방부에서 비공식 문건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내용은 KMTV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훈련 차질, 한국 측 책임 검토 필요였어요. 정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멋대로 개조해놓고는 우리 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나가 몰래 그 문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팀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런 식으로 될 줄 몰랐어요. 안나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네요. 그날 밤 혼자 호텔방에서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3년간 밤낮 없이 개발한 KMTV를 생명을 지키는 철학으로 만든 차량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고도 우리를 탓한다고? 이건 단순한 기술 분쟁이 아니었어요. 신뢰와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기술만 가져가고 그 기술에 담긴 정신은 완전히 무시한 결과가 바로 이거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보고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간 저는 곧바로 본사 임원진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폴란드의 배신, 독일과의 은밀한 협력, 그리고 KMTV 시스템을 망가뜨려 놓고도 우리를 탓하는 뻔뻔함까지 말이죠. 이 정도면 계약 위반을 넘어선 기술 탈취 시도입니다.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어요. 본사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니까요. 특히 연구소장님이 정말 화를 내셨어요. 48년 만에 되찾은 한국형 군용차를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참을 수 없다. 그리고 사흘 후 한국 정부와 기아자동차가 공동으로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폴란드에 보낸 통보문은 단 한 줄이었어요. 신뢰 기반 계약이 무너져 정비 및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길게 설명하지도 감정적으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 폴란드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야쿠비 급히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지원을 중단한다니. 하지만 우리 답변은 명확했어요.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습니다. 신뢰가 깨졌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폴란드 국방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KMTV 20여 대가 모두 정비 불능 상태가 됐거든요. 독일 부품으로 개조된 차량들은
시스템 충돌로 계속 오작동을 일으켰고 순정 상태인 차량들도 정비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하나둘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폴란드 정비사들이 KMTV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제공한 매뉴얼로는 기본적인 정비만 가능했지 복잡한 시스템 오류까지는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독일 팀이 도와주면 되지 않나요? 안나가 절망적으로 물어왔어요. 하지만 독일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그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 기술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결국 독일도 한 발 빼기 시작한 거예요. KMTV 기술을 훔쳐서 자신들만의 차량을 만들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특히 럼플 타이어와 혹한기 시동 시스템은 한국만의 독특한 기술이라 독일로서도 대체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겉보기만 따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폴란드 동부 전선에 배치된 KMTV들이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했는데 수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나토 합동훈련도 계속 차질을 빚었고요. 더 치명적인 건 이 소식이 다른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퍼졌다는 거였어요. 폴란드가 신뢰를 배신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거죠. 노르웨이 국방부에서 성명을 냈어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만 군사협력을 합니다. 핀란드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고요. 심지어 독일 내부에서도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폴란드는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군사 협력에서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힌 거예요. 그제야 폴란드 내부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놓친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했는데 우리는 그들을 이용 대상으로만 봤다. 어떤 폴란드 언론은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KMTV라는 차량을 산 게 아니라 한국의 신뢰를 샀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거예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과정에서 신뢰를 저버린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번 배신한 상대와는 다시 손잡을 수 없다는 거였죠. 제가 본사에서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신뢰는 복사할 수 없어요. 그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정말 그랬어요. KMTV 도면을 아무리 분석해도 그 차량을 만든 한국 엔지니어들의 철학까지는 복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트럭은 생명을 지켜준다는 마음가짐까지는 훔칠 수 없었다고요. 그 와중에도 폴란드 장병들만은 안타까워했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 떡붕어는 언제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한국 아저씨들 다시 와주세요. 하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간 신뢰의 문제였고 그 신뢰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져버렸던 거죠. 그 한 줄의 통보문이 전 유럽을 뒤흔든 거예요. 신뢰 기반 계약이 무너져 정비 및 지원을 중단합니다. 단 한 문장으로 말이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KMTV 설계 파일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가 유독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0.1초가 생명을 지킨다. 그래서 이 볼트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 이 문장은 제가 직접 쓴 거였습니다. KMTV 개발할 때부터 끝까지 저희가 고수했던 철학이었죠. 하지만 폴란드에선 이런 설계를 너무 꼼꼼하다, 비효율적이다라며 무시했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독일 라인메탈과 손잡고 KMTV 유사형 트럭을 개발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독일 부품을 섞어 만든 모조품이었죠. 정말 그렇게 나왔군요.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진들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비와 기술 지원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어요. 한국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모든 기술 지원과 정비 서비스를 즉시 중단했죠. 예비 부품 공급도 끊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방산 커뮤니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한국 기술을 배신한 나라가 있다더라. 철학 없는 기술 복제는 유럽 안보의 위협이다.
폴란드의 이미지는 급속히 실추됐습니다.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평가가 돌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독일조차 선을 긋고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본사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남긴 철학 중심의 설계 노트와 매뉴얼들이 유럽 군사 네트워크를 통해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노르웨이 국방부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KMTV 철학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싶어요. 핀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만 사는 게 아니라 철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루마니아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폴란드가 버린 그 신뢰, 우리가 이어받고 싶습니다. 이들 국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접촉해서 신규 계약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폴란드와는 정반대의 접근이었죠. 그 과정에서 KMTV는 더 이상 단순한 트럭이 아니게 됐어요. 유럽에서는 철학이 담긴 무기, 전장을 지키는 약속의 상징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국방 전문지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KMTV는 한국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보여준다.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향한 진심까지 담겨 있다. 프랑스 르몽드지도 한국을 조명했습니다. 조용한 강국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건 정말 트럭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전쟁터에서 동료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영하 32도에서도 절대 시동이 꺼지지 않겠다는 맹세였고요. 폴란드는 그 약속을 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눌 수 있을 뿐이었죠.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와의 확장 계약을 위한 준비였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신뢰 기반 파트너십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서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갔어요. KMTV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쓴 그 철학이 적혔죠. 0.1초가 생명을 지킨다. 그래서 이 볼트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 폴란드가 무시했던 바로 그 철학이 이제는 유럽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폴란드에서는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저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현지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안나는 윤지우가 남긴 현장 협력 철학 매뉴얼을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꺼내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매뉴얼 첫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신뢰 없는 기술은 재난의 시작이다. 안나는 과거 야쿱의 말을 떠올렸다고 했어요. 기술만 가져오면 돼. 철학은 필요 없어. 하지만 지금 폴란드는 유럽에서 왕따가 되었고 장비는 고철이 되었으며 KMTV가 없으니 전장이 멈춰버렸죠. 안나는 용기를 내어 야쿱의 방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야쿱은 이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번 일의 책임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야쿱 부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안나가 조용히 말했을 때 야쿱은 처음엔 말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오래된 이메일 하나를 보여줬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정중한 경고 메일이었어요. 저희는 협력의 마지막 선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 메일을 다시 읽은 야쿱이 고개를 떨궜다고 했어요. 우린 너무 쉽게 그 선을 넘었군요. 안나, 다시 돌아가야겠어. 이번엔 우리가 사과할 차례야. 안나의 이메일에는 폴란드 내부의 변화도 담겨 있었어요. 장병들 사이에서 한국을 다시 불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였죠. 우리가 훔친 건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안나가 야쿱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폴란드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야쿱이 직접 나서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입장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진심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본사 회의에서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안나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폴란드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KMTV 추모식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망가진 KMTV 앞에서 묵념하며 한국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진짜 깨달은 것 같아요. 안나의 메일 내용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가장 안타까워한 건 현장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안나가 보낸 현장 사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 트럭은 장비가 아니라 전우였다. 저 녀석 덕에 살아 돌아왔지. 폴란드 장병들이 KMTV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KMTV가 지금은 정비불량으로 주차장에 쌓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한국 정부와 기아자동차는 조용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인 복귀도 재계약도 아닌 특별한 조치였어요. 사람을 살렸던 트럭을 사람의 손으로 되살리러 가겠습니다. 본사 임원의 말이었어요.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떠나서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한 거였죠. 저도 다시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식 파견이 아니라 개인 자격이었어요. 단 한 명의 엔지니어로서 망가진 KMTV를 고치러 간 거였죠.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안나가 마중을 나왔어요. 그런데 안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야쿱도 함께 있었어요.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신했는데 다시 와주시다니 염치가 없습니다. 야쿱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비소에 도착해서 KMTV를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녹슬고 멈춘 채로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한때 폴란드 장병들의 생명을 지켜줬던 그 든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KMTV 한 대를 손으로 직접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주변에 있던 폴란드 정비사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말없이 저와 함께 KMTV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저희도 도와주세요. 이 트럭들을 다시 살려내고 싶어요. 폴란드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작업 끝에 첫 번째 KMTV가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우리 떡붕어가 돌아왔어. 폴란드 장병들의 기쁨은 정말 순수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폴란드 국방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야쿱이 직접 나서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이 아닌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국 몰래 독일과 손을 잡은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정말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그리고 그 사과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모든 KMTV 복구 작업이 끝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할 일을 다 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한국에서 새로 출고된 KMTV를 보러 갔어요. 280마력 디젤 엔진의 웅장한 모습, 럼플 타이어의 독특한 트레드 패턴, 그리고 첨단 제어 시스템까지 여전히 든든하고 믿음직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폴란드에서 공식적인 복귀 제안이 왔어요. 야쿱의 공식 서한이었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협력을 원합니다. 한국의 뛰어난 엔진 기술과 타이어 기술을 정정당당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훔치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는 거였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폴란드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인정한 부분이었습니다. KMTV의 혹한기 시동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럼플 타이어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고요. 280마력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도 놀라웠습니다. 중량 5톤의 차량이 이렇게 부드럽고 강력할 수 있다니. 폴란드가 이제야 KMTV의 진짜 기술적 가치를 이해한 거였어요. 15년간의 연구 개발과 48년 만의 기술 축적이 만들어낸 첨단 무기 시스템이라는 걸 말이죠. K2 전차, 천무 K9 자주포에 이어 KMTV까지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극한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작동하는 기술력, 그리고 그 기술에 담긴 사용자를 향한 배려 때문이었죠. 폴란드와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배신과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기술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였어요. KMTV는 정말 특별한 차량이었습니다.
280마력의 강력한 엔진, 혁신적인 럼플 타이어, 첨단 제어 시스템이라는 하드웨어와 함께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소프트웨어까지 갖춘 완전체였거든요. 48년 만에 되찾은 한국형 군용차의 진짜 가치는 바로 그거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진 것 말이죠. 신뢰를 팔 수 없는 이들은 기술을 가질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한 기술 협력은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만 가능하니까요. 신뢰는 싸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기다려서 쌓는 거죠. 폴란드가 정말 변했는지, 우리 기술을 제대로 존중하는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KMTV라는 차량을 통해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준 건 한국의 진짜 실력이었어요. 첨단 기술력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 그게 바로 한국 방산업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그 조용한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진실과 감동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방송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위대함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